3, 2, 1. 안젤리나 졸리가 연대에 이제 출몰했다는 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손철님, 결국에는 아들이 유학을 오네요. 네, 장남 매덕스가 연세대에 입학한다라고 연세대 측에서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오는 9월이죠.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생명공학 전공으로 이제 입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매덕스가 이제 한국어 그리고 이런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함께 입국한다고 하니 언론에서 안젤리나 졸리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재력도 뭐 있고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긴 하네요. 이 장남 매덕스가 캄보디아 출신인데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K-팝 스타들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정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한류 굉장히 열풍이 불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대학, 미국에도 굉장히 대학이 많고요. 미국의 한 대학을 또 방문하기도 했었다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연세대에 입학한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 전역에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하고 1년간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다른 대학으로부터도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 한국 내 연세대를 선택해줘서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또 워낙 안젤리나 졸리 팬이 많기 때문에 아들 때문이라도 한국 방문을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많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덕스잖아요. 덕수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을 사랑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종표 유독 안젤리나 졸리가 이 장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그러고. 아, 그렇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그러면 사실 유엔 난민기구 홍보대사 역할이었고요. 또 실제로 제3세계에 가서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지금까지 평생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매덕스 군은 사실 봉사활동 초기에 캄보디아에 갔다가 만나게 됐고 그리고 입양을 결정하게 되고 이 매덕스 군으로부터 사실은 자신의 어떤 인생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에서 봉사하는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매덕스 군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자신이 정말 이 처음으로 입양을 했잖아요. 아시아계를. 근데 함께 그 살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인생관이 많이 또 바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 제3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입양한, 마음으로 낳은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랑을 쏟았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일설에는 뭐 재산까지 1,400억 원에 달하는 그 안젤리나 졸리의 재산까지 뭐 상속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설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분노했다. 왜냐하면 브래드 피트와 함께 낳은 그 딸들이 있거든요. 뭐 쌍둥이도 있고 쌍둥이 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분노를 하고는 있다곤 하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지금 아직 그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설입니다. 그 정도 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고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요 사진이요. 네. 이게 변장한 거예요. 지난 3일 브라질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연애를 마친 방문객 무리 중에 긴 생머리의 여성이 돌아가는 길에 교도소 정문 앞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도소 관계자가 붙잡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성이 아닙니다. 실리콘 마스크를 쓰고 긴 생머리 가발에 분홍색 티셔츠 차림을 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클라비뉴 다 시우바로 브라질 범죄 조직의 두목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내 대부분 마약 유통을 지배하는 최악의 깽단 중 하나를 지배하는 두목이었는데 바로 그날 면회온 딸로 변장해서 탈옥을 시도하는 과정이었고 그렇지만 너무 떨다 보니까 자신의 도주 행각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죠? 가발입니다. 가발을 벗기고 저 얼굴에 쓴 것도 실리콘으로 제작된 거를 가면 같은 거를 쓰고 나왔다는 것 같아요. 옷도 이제 딸이 입고 온 옷을 대신 입었나 봐요. 그러면 박선배 교수님, 딸은 저 감옥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감옥 안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남게 됐어요 하고 밖으로 빠져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겠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호인이 아닌 이상은 가족이 면회를 하는 경우에도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도 물품을 건넬 수도 없지만 미국의 일부 주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한 침대에서 가족들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브라질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도주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유영근 대표 실패했습니다. 저 영상에 보는 거 진짜 잡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되면 뭐 평생 감옥에 살 가능성이 많죠. 최고 수준의 그 보안 시설을 갖춘 뭐 73년형인가 받았잖아요. 예. 근데 징벌방에서 징계도 받으면서 지금 42세지만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춘 데서 아마 평생 감옥살이 할 가능성이 많고 딸도 아버지 대신에 감옥에 남았는데 딸도 그 방조죄로 같이 처벌을 협조했다는 거겠죠?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 영화에서도 왜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죠. 미세스 다웃바이어인가요? 예. 그 아버지가 그 가정부로 그쵸. 할머니 가정부로 이게 변장해 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이었는데 작년인가 왜 돌아가셨죠. 극단적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60대 할머니로 아빠가 가정부로 변장해서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도 봤고 예. 또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 그 진짜 범인하고 같은 가면이었죠. 예. 그 다 소통하고 정보 다 들은 다음에 얼굴 싹 벗겨서 너 놀랐지? 용용 좋겠지? 하고서 해서 범인이 깜짝 놀랐던 그 화면이 저 생각나는데 예. 그럴 정도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많이 허술했습니다. 예. 세 번째 내용은 윤종신 씨 내용인데 일본 가수하고 신곡을 발표하려다가 미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케우치 미유 양인데 네. 이 미유 양이 우리나라의 그 CJ가 하는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왜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거 같이 당시에 이제 일본 가수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이 시스템으로 아이돌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출연해서 이제 그 가수가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파이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등은 못 됐죠. 근데 파이널까지 올라간 그런 실력이 있는 그런 이 후보생이었습니다. 예. 이 미우 양, 그 프로듀스 48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윤종식 씨를 직접 찾아갔대요. 찾아가갖고 나 원래 윤종식 씨의 어떤 그런 노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서 연습생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빌었고 이 너무나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윤종식 씨가 계속 프로듀스 48도 지켜봤기 때문에 흔쾌히 한번 해봐라 하고 쭉 이렇게 그 곡도 주고 해서 이번에 하필이면 이번 7월 달에 윤종식 씨의 곡으로 이제 데뷔를 하려고 막 했던 참이었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7월 완전히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윤종식 씨는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성실한 친구고 너무 좀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데뷔했다가 사실 비난만 받고 그냥 사라지느니 연기하자 설득을 본인도 하고 참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뒤로 밀어보자라고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 글을 옮겨서 그러니까 미루게 된 어떤 사연도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깝지만 또 이런 사연 때문에 우리가 미룹니다. 라고 이제 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왕왕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인이 관여가 됐다고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네. 사실 이 공룡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한일 합작인데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일 합작 공룡 영화는 그냥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도라에몽이라는 어린이 만화 영화 그거는 이제 개봉하지 않기로 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좀 전에 유지양 같은 경우는 AKB48이라고 해서 일본의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기획사가 있어요. 그 기획사가 만들어 놓은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돌 그룹이 사실 뭐 기미가요도 제창하고 상당히 우리로 봤을 때는 그런 좀 전에 활동 일본의 우익적인 활동이 좀 있었던 게 많아요. 뭐 전범을 미화한 콘서트에도 나갔었다고 하고. 근데 AKB48이라는 게 사실 프로젝트 그룹이거든요. 48명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몇 명만 이렇게 띄어서 프로젝트 그룹으로 또 활동하고 6명 띄어서 활동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AKB 전체 활동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이번에 AKB48의 프로듀서하고 작업을 하려다가 현재 어떤 분위기 또 이런 어떤 상황들 딱 캐치를 하고 그것도 완전히 중직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